자, 일진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 앞서도 2주 전에 한번 분석이 나갔었습니다. 자, 지금이 매수적기다라는 분석이 나갔었는데 그 뒤에 조금 더 내렸죠? 더 내려서 결국 121선을 하회하는 또 속임수죠. 깨지는 것 같이 이렇게 펠러 스윙 만들어 놓고 감아 돌려서 오늘 이제 단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서 치고 나가는 돌파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일진 전기 같은 경우에 자, 이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저 앞서서 중간에 이제 내려갈 때요. 자, 이 안 좋은 내용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2개월 전에 2개월 전 7월 달이죠. 자, 7월 달 같은 경우에 자, 입찰 제한에서 이런 것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치고 올라 들어가는 국면에서는 자, 넘버 5, 저 넘버 5 다섯 번째 종목이다라고 얘기들 키 맞추기 완료됐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뭐 멈춰놓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후발로 이어 들어갈지 아니면 시세가 분리되는지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자, 이렇게 됐었는 게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쪽의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세가 이제 따라서 키 맞추기를 가느냐 분리되느냐 인데 분리됐어요. 자, 입찰 제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이제 웃기는 게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찰 제한 이슈가 어떤 내용이었냐라고 하면 자, 공정위에서 이 전력업체들이 전력 설비주들이 담합을 했다 이겁니다. 담합을 했다 해서 입찰 담합을 했다라고 해서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제한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일시 정지시켜가지고 도로 들어가게 돼 있죠. 이게 일진전기만 여기에 걸린 게 아니라 LS일렉도 걸렸고요, 현대일렉도 걸렸고요, 더 내려가 보면요 얘들만 걸린 게 아니라 효성도 걸렸고요.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총 9개 기업입니다. 다 걸려요. 효성중공업, LS일렉, 현대일렉, 일진전기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자, 이렇게 지금 다 걸렸지 않습니까? 다 걸려 있는데 이 중에서 얘는 내리고 그러면 이제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나왔냐라고 하면 자, 효성중공업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죠. 내 새끼는 관계없고 남의 새끼만 우려. 항상 그랬죠.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 관계 없고요. 내 새끼는 아무 관계 없고 남의 새끼만 우려. 이게 또 여기 또 같은 논리로 이렇게 작동이 돼서 그래서 일진전기가 처 헤매고 있는 동안에 현대일렉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신고가 신나는 노래를 계속 부르고 앉아있죠. 자, 이래서 편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자, 이 AI하고 AI 그다음에 반도체 이쪽으로는 쭉 모두가 연결돼서 같은 흐름으로 간다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주가 하이닉스보다 반도체보다 월등하게 더 강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반도체 사이클 올라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차례 타켓은 전력 설비 그리고 에너지 발전 기업들, 원전을 대표로 하는 발전 기업들 여기가 다음 차례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도 이제 박스 바닥권 거의 다 들어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흐름이라 그러면 두산 에너빌도 이 정도 흐름이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사이클 하나가 더 눌려지는 흐름이 변동 사이클의 흐름이 위로 가거나 아래 가거나 하나 정도가 더 나올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된다, 노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발전 기업들 같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전은 제외하고요. 전력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선 같은 경우도 아까 오전에 이제 분석이 한번 나갔죠. 자, 여기서 이게 주로 전력 업체들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업체들이에요. 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뒤쪽에 후발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그렇게 심한 차이는 없었죠. 예전에는 그렇게 심한 차이가 없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종목에 따라 사이클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산일전기가 등장하고 난 다음서부터 살펴보면요. 이런 흐름이 되는 거죠. 거의 같이 올라 들어가요. 상대적으로 이제 북미 진출이 좀 느렸던 대형주 LS릭이 맨 아래에 있었고 오래 들어가지고 이게 편차가 좀 굉장히 많이 났죠. 그러니까 오랜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 아주 큰 폭으로 편차가 나오면서 이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게 LS일렉하고
일진전기죠. 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편차가 좀 많이 나 있죠. 그래서 산일전기 중간에 치고 들어왔고요. 현대일렉 다시 이렇게 치고 나왔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따라 들어오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요게 이제 나머지 효성중공업이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효성공업이 선두에서 앞에 비교 차트에서 붙은 거죠. 효성중공업이 처음부터 저건 아니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력 설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표주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효성중공업의 경우는 이름 그대로 효성중공업, 전력 설비도 있지만 건설이 또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이랑 이 일진전기 같은 케이스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 전력 설비 라인에서 조금 다른 쪽의 종목에 속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이 일진전기는요, 현대일렉이라든가 이거하고 현대일렉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일렉이나 산일전기하고 비교를 해보죠. 나란히. 자, 현대일렉트릭, 자, 이렇게 살펴보면 전기 장비 업체, PR이 27배짜리고요. 현재 12개월 PR. 자, 뒤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전력기기의 매출 비중이 61%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전기기 여기 20에서 한마디로 전력 설비 쪽을 전문으로 하는 요런 기업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일진전기와의 비교 대상인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 전력 설비 업체들 중에서 이익률이 가장 뛰어난, 자, 가장 높은 업체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변압기 매출이 92%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변압기 매출이 92%입니다. 자, 일진전기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일진전기 매출 구조가 좀 달라요. 여기 일진전기는 전선이 매출이 8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진전기는 전선 쪽의 종목에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일진전기의 경우는 이 섹터 테마의 구분에서도 자, 여기 전력 설비가 있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들어가 있죠? 대원전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거예요. 일진전기. 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만 본다라고 하면 얘는 전력 설비주가 아니라 전선주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바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거 전력 설비 부분, 요 부분이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보시죠. 자,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북미 매출이 올해 기사입니다. 자, 8월달 2분기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북미 매출이 전년비의 2배가 성장, 변압기 영업이익 기여도도 절반이 넘는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앞에 나와서 전력 사이클,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증설. 그래서 이거 반도체 HBM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이거 날아 들어가고, 그리고 그 뒤에 전력 설비주들 쭉 가고, 전력 설비 미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선 가고, 이런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똑같은 구조로 계속해서 연결 들어가요. 그래서 변압기 사업 매출은 전체의 16%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 기여들은 58%를 점유를 한다. 맞죠? 여기 전선 부분에 39%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큰 폭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일진전기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삼성물산하고 합병돼가지고 사라져버렸던 제일모직 같은 경우가 그랬었죠. 원래 섬유주였었던 그 제일모직이 중간에 바뀌죠. 바뀌어가지고 마지막에 제일모직이 사라질 때는 제일모직을 섬유로 분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에는 섹터로는 화학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출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 일반 화학 제품을 다루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제일모직의 경우는 섬유, 우리가 다 아는 건 회사 이름도 제일모직 섬유의복업이고, 회사기 때문에 중국에서 AI 칩을 자체적으로 이제 잔입화시켜가지고 빈폴 아시죠? 제일모직의 의료브랜드 그녀의 자전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빈폴, 섬유의복으로 유명한 회사기는 합니다만 섹터는 화학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이 성장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 누구 등에 업해?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전자재료 시장으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제일모직이 상장 합병으로 사라지기 직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매출의 10%를 조금 넘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요. 매출의 10%, 전자재료가 매출의 10%밖에 안 나오는데 이익 전체 이익의 50%가 넘는 부분이 전자재료로 나와. 그래서 제일모직이 전자주 IT주가 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들어와서 합병이 돼서 사라진 겁니다. 지금 일진전기가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사업 쪽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전선은 국내 사업부 쪽에 영향을 받고, 국내 사업부 쪽도 나쁠 건 없죠 지금. 그렇죠? 이게 흔히들 우리가 잡고 있는 국내 이거 에너지 고속도로, 송전망 강화 이쪽 부분을 타고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 그리고 전력 설비주의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송전 쪽에 있는 분야가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일 때는 다른 전력줄보다 일진전기가 조금 더 강하게 흐름을 보이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양쪽 모멘텀 모두 쪽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14.3배밖에 안 돼요. 이게 14.3배. 그래서 항상 여기하고 비교가 되는 산일전기 같은 경우, 이 산일전기는 전망치도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얘 같은 경우가 지금 17배, 18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변압기 쪽의 흐름이 더 강한 종목이죠. 이게 표시상으로 지금 35배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계산치 여기로 계산을 해가지고도 지배준익 837억에 시가총액이 저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뭐 30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이게 크게 늘어나는 거, 이게 전망치를 안 내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요 분기만 가지고 보면 작년에 더블이 넘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산일전기가 17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종목들이 싸게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산일전기를 누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상태에서는 이제 산일전기보다는 일진전기를 고르는 것이 조금 더 낫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뭐 가원전선 같은 종목들도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선주 같은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 갔으니까요. 굉장히 못 갔으니까 올라 들어올 텐데, 이 전력 설비주 쪽 라인에서는 자,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일진전기가 이제 전력 설비주 쪽 라인으로는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다시 또 때가 왔지 않습니까? 반도체만 AI 데이터 센터 수위를 반도체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반도체만 들어가면 뭘 거야? 전력이 안 되는데. 전력이 안 되면 그 데이터 센터 못 들리잖아요. 데이터 센터 못 들리면 AI 못 돌아가는 거고요. 그냥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만 보면 된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현대일렉트로에서 내내 설명드렸던 게 다 필요 없고 그냥 엔비디아만 보면 된다. 그죠? 엔비디아만 보면 된다. 그대로 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자, 일진전기 이제 전력 설비주 5개의 라인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종목, 얘가 다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가 돌아 나오는 요런 구조쯤에 요 정도의 위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빠져나온 여기 저 자리 있죠? 딱 요 정도 자리다. 앞으로 추가 상승 저 밴드 상단까지 계속 더 갈 수 있다. 노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다운로드 받고 설치해서 들어오시면 최고 전문가 24분의 최고 전문가가 각자 다른 특기를 가지고 다른 접근 방법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전선 쪽에 급등주 가벼운 쪽을 다루는 분도 있고, 저쪽에 뭐 효성중공이나 현대일렉트를 할 수도 있고, 산일전기라든가 일진전기를 할 수도 있고, 방법 따라 다 틀리는 거죠. 그렇죠? 로봇주를 갈 수도 있고, 반도체를 갈 수도 있고, 그 바이오 급등주를 갈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쪽에서도 급등주들, 메인 쪽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개별 쪽의 강세 종목은 뭐 나이백이라든가 큐리옥스라든가,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이쪽에 뭐 그냥 마구 날아다니거든요. 매지연도 그러고. 그러니까 각기 다른 쪽의 섹터에서 계속 이익을 낼 수 있어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익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수익원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익원이 다양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쩌게 간다고 하더라도 반도체에서도 수익을 내고 바이오에서도 수익을 내고 로봇에도 수익을 내고 오늘 같은 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그만큼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